거리는 6.2. 그리고 지금 심박은 106입니다. 상대적으로 옛날에 내리막에서 내려가는 데는 생각보다 털레까지는 안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살을 빼려면 조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터벌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가성비,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찾아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긋지긋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막상 뛰려고 하면은 헷갈립니다. 천천히 오래 뛰어야 지방이 타지. 아니야, 짧고 굵게 HIIT. 고강도 인터벌이 최고야. 말이 항상 부딪히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은 그냥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게 될 뿐입니다. 제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조깅입니다. 조깅은 우리가 흔히 유산소 운동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운동 중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은 산소와 결합해야만 에너지로 탈 수 있습니다. 편안한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지방을 태우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중강도 지속 운동이 운동 중 지방 연소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깅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멈추면 바로 지방 연소 효과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달리는 동안은 정말 좋지만 효과가 거기까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벌은 어떨까요? 반면 인터벌은 아주 다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강하게 달리고 불완전하게 쉬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겨를이 없습니다.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폭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지방을 빼는 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벌의 진정한 힘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애프터번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라고 부릅니다. 고강도 운동으로 우리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운동이 끝나도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참 동안 더 몸을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몸은 계속 칼로리를 태우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운동 후 대사율을 높여서 장기적인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깅 60분으로 500칼로리 태운 것과 인터벌 25분으로 500칼로리 태운 것. 숫자는 같지만 우리 몸에 남기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깅으로 소모한 500칼로리는 운동하는 동안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운 결과입니다. 반면 인터벌로 소모한 500칼로리는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을 썼지만 운동 이후에 최장 24시간까지 추가적으로 칼로리의 소모를 이끌어냅니다. 단기간의 체지방 감량 효과를 비교했을 때 인터벌 그룹이 조깅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아시겠죠? 살을 빼려면 조깅과 인터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깅은 시간이 많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혹은 인터벌 다음 날 회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마음 편히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 러너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벌은 운동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는 아주 바쁜 날, 정체된 다이어트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싶을 때, 혹은 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조금은 조깅이 익숙해진 중급 러너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주 2, 3회는 조깅을 해주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인터벌을 가볍게 섞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고 우리 몸이 한 가지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요, 저도 이제 조깅과 인터벌을 꾸준히 해가는 입장에서 저절로 이 비율들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빨리빨리 체중을 감소시키고 싶은 마음에 고강도 인터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강도 인터벌이 달리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뛰고 있던 몸이 뛰는 것만으로도 몸이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도 충분히 저는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몸 안에 노폐물이 있게 되면은 사실 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조건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계속 지속이 되고 내가 저강도의 조깅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근데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3주, 4주 하고 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나는 충분히 적응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달리기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전에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몰랐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알게 무궁무진한 곳이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다 자신이 몸소 체험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러너라면은 정말 6개월 정도는 인터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편안할 때 저강도의 조깅으로 꾸준히 이어가시면, 어느 정도 식단만 조절하고 적당히 드신다면 무조건 체중은 전부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가 오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체기가 온 시기에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추가해 주는 것 중에서도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인터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깅보다 빠른 페이스는 다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 쉬면서 숨 쉬듯이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을 써야 되는 것들, 그게 바로 글리코겐이 작용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깅은 달리는 그 순간에, 인터벌은 달리고 난 이후에 다이어트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깅할까 인터벌 할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내일 조깅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인터벌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계획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이 꾸준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과 상황에 맞는 달리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조깅하는 코스와 그때 심박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박은 125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흙길 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지도자 탑인가? 그거 올라가는 코스 갈 예정인데 거기가 진짜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사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좀 조심하는 편이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덕 시작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대략 편도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 오면은 요 탑돌이 한번 해주고요. 탑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박은 139, 아까 한 140, 한 6?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제 우장산에서도 이제 언덕 올라가는 첫 번째 초입에 왔고요. 지금 심박 124. 여기서 이제 많이 안 올라가게 유지하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처음에는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도 150을 그냥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140 초반 정도로까지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0. 이제 완만한 구간 접어 들어갔고 지금 이제 심박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135에서 144위 정도로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심박 130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다 내려가면은 한 110이나 115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다른 언덕 하나 또 달려줄 예정입니다. 보통 이게 제가 저녁에 그리고 아니면 퇴근이 좀 일찍 할 때 이럴 때 뛰는 코스고요. 이렇게 다 뛰면은 거의 한 10km 정도 되는데 제가 따로 보강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코스를 매번 뛰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조깅하는 거 한번 올려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조깅하는지 한번 영상 찍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하면은 도로도 안 건너고 그냥 위쪽으로 해서 육교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도 산 이름이 다르거든요. 거기 정상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이렇다는 거. 이렇게 가서 이제 보행로 해서 산책로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안 졌을 때는 여기 이렇게 등산 트레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물론 언덕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노면이 흙길일 뿐이지 이런 데서 이렇게 뛰면은 또 마치 산속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리커버리도 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조깅할 때 저녁에 해가 안 졌을 때 이렇게 올 때는 이쪽 코스도 이렇게 뛰어지는 거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트레일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 도저히 심박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코스라서 지금 심박이 올라가고 있는데 140 초반까지만 천천히 조절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뛰면은 사실 따로 보강 운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언덕 한 번 더 올라갔고요. 거리는 6.2. 그리고 지금 심박은 106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리막에서 심박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조깅할 때 신경 쓰는 거는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털레털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내리막에서도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간다.